안녕하세요. 레빗에 관심이 많으신 시청자 여러분, SCK 이경미입니다. 올해도 레빗 2022 신기능을 가지고 저희가 웨비나를 준비했는데요. 저와 함께 해주실 오토데스크 최용선 차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최용성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3년째라고. 네, 3년째입니다, 벌써. 네, 그리고 레빗의 어떤 맞춤 신기능이 나올 때마다 차장님과 함께 맞춤 웨비나를 진행한 지 벌써 3년째가 되는데요. 오늘 웨비나는 순서는 레빗 2020, 레빗 2021, 그리고 2022 이런 순서로 해서 진행을 할 거고 마지막에 이제 Q&A 세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 저희가 3년을 진행하면서 레빗 2020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레빗 2021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레빗 2020의 가장 큰 키워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20 버전, 네, 21 버전, 발음이 그게 더 편하겠네요. 레빗 2020 네. 키워드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첫 번째는 이제 모델링이 좀 강화된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타원벽 같은 경우가 모델링이 좀 어려웠었는데 이제 타원벽이 업데이트가 된 거, 그리고 리바 모델링 부분이 좀 더 이제 강화된 부분, 그리고 PDF가 이제 들어오면서 PDF를 가지고 도면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익스포트를 한다든지 임포트 한다든지 그 중에서도 이제 임포트 부분이 가장 업데이트가 많이 됐고요. 그리고 루트 어널리시스,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알쓸다잡에서 썼던 그 맛집 찾기 가장 기본 루트인 그 루트 어널리시스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네, 저도 그 알쓸다잡 보면서 점심 맛집 지도를 해서 알아서 최적의 경로를 해주는 걸 보면서 저 루트 어널리시스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본사에서는 그렇게 쓰라고 만든 툴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게 써봤습니다. 네, 그리고 2021의 키워드를 또 말씀해 주시면 첫 번째는 그 프리캐스트 탭이 들어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그런 이제 새로운 아이콘들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네, PC 모듈이 별도의 설치 없이 한번 다 레빗 설치하시게 되면 바로 들어왔었죠. 네. 그리고 이제 기울어진 사선벽 같은 경우,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메스로 면을 그리신다든지 아니면은 월을 이제 찍어서 작업을 하셨는데 그런 사선벽 관련된 이제 모델링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역시 리바랑 스틸 관련돼서 스틸 커넥션의 어떤 코드도 더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다이나모에서 리바 관련된 모델링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시는 레빗2 인벤터 관련돼서도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저희 토니 차장님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레빗2 인벤터 통해서 저희가 커트널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레빗과 인벤터의 어떤 호환, 이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어서 저희가 웨비나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도 2021에서는 웨비나도 진행하고 준비를 해서 그런지 레빗2 인벤터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이 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에 그 인벤터 팀이랑 웨비나를 하셨잖아요. 네. 그 PC가 다운돼가지고 네, 굉장히 그렇죠. 급대노하셨다는. 제가 그렇게 화내진 않았습니다. 임기응변을 참 잘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레빗 2022 오늘의 주인공이죠. 네, 신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저희가 아마 저희 EDM에는 4가지 카테고리로 한눈에 알아보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기타까지 해서 준비는 총 5가지로 카테고리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인터페이스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기존에는 그 레빗을 실행하시게 되면은 하단에 이제 빔360 닥스라는 제품이 이제 바로 이제 접속할 수 있도록 그 아이콘이 들어가 있었는데, 2022에서는 오토데스크 닥스로 아이콘이 변경되었습니다. 왜냐면 AC 컬렉션을 사시게 되면은 오토데스크 닥스가 이제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어떤 문서 관리라던가 협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레빗 인터페이스 안에서도 이 빔360 닥스가 오토데스크 닥스로 변경되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가서는 빔360하고 동일합니다. 프로젝트를 선택하시고 파일을 선택하시고 동일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AC 컬렉션 고객이라면 오토데스크 닥스를 이렇게 활용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아이콘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나요, 차장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를 만드시는 분과 활용하시는 분들이 좀 나눠진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기존 방식 같은 경우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가지고 작업을 하실 때 코드를 제가 받아서 제 PC에 놓고 작업을 했어야 됐는데 2022 같은 경우는 쉐어하는 코드 폴더만 지정을 해놓으면
이제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짠 코드도 볼 수 있고 회사에서 제공되는 코드 뭐 이런 것들을 매니지할 수 있는 어떤 그 폴더 체계가 좀 생겼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유 PC가 있고 공유 폴더가 있다면 거기에 네. 다 쉐어해서 작업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탈모가 오는 만큼 코드를 짜지 않고도 남이 짠 코드를 쉽게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 다음 기능으로는 오토데스크 컨텐츠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이때 2020을 사용하시다가 2021 되면서 라이브러리가 없어요. 뭐 네. 그 샘플이 없어요 하면서 아마 그런 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네. 그 2021부터는 이걸 별도로 Get Autodesk Content라는 걸 클릭하셔서 거기서 이제 코리아 한국어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런 라이브러리라든가 그런 컨텐츠들을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2022에서는 그 로드 오토데스크 패밀리로 해서 아이콘이 변경되었는데요. 네.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는 이렇게 get 오토데스크 컨텐츠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URL로 접속이 돼서 다운로드 각각 개인 PC에 다운로드를 하셨다면 2022는 인터넷 환경에 대신 갖춰져 있어야겠죠. 인터넷 환경만 갖춰져 있다면 패밀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로드해서 바로 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유용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뭐 레빗 2019나 20에서 설치를 하다가 저 컨텐츠 팩, 라이브러리 팩을 깔다가 이제 서버가 안 맞게 되거나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운을 받다가 뭐 다시 재설치가 안 되고 이런 문제점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죠. 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Get Autodesk Content라는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게끔 아이콘이 생겼다라고 하면 2022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컨텐츠 팩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바로 다운받아서 쓸 수 있게끔 이제 기능이 업데이트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저거 작업하면서 그냥 딱 필요한 것들 클릭해서 로드 해갖고 하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네, 저도 작업을 하다가 어떤 라이브러리를 노드하십시오라고 하면은 라이브러리 폴더에 들어가서 찾아서 드래그를 했었는데 2022 같은 경우는 그냥 로드 패밀리에서 찾아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이제 패밀리를 쓸 수 있더라고요. 단점은 뭐냐면 오토데스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는 받을 수 있지만 제가 수정을 하거나 커스텀한 거는 아직까지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많은 회사에서 라이브러리 매니지 시스템도 개발을 하고 아니면 앱도 만들고 계신데 이 부분이 빔 360과 연결이 돼서 커스텀 패밀리도 불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굉장히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쉐어드 뷰인데 저는 이거를 어드밴스 스틸이라던가 뭐 캐드에서 이 쉐어드 뷰를 고객분들한테 많이 좀 소개를 해드렸고 고객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기능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레빗에 들어왔네요. 네, 들어왔습니다. 네. 네, 그럼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쉐어드 뷰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먼저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아이콘 탭에 이제 쉐어드 뷰라는 게 들어왔고 제가 쉐어드 뷰에서 3D다 아니면 2D다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웹상에 이제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면 뭐 제가 1층에도 또 이제 업로드를 하면 뭐 예를 들면은 레빗을 쓰지 않는 소장님들이나 아니면 발주처분들한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코멘트를 할 때 기존에는 캡처를 하셔서 PPT로 만드셔서 그걸 다시 보내셨는데 그냥 쉐어드 뷰로 올려놓고 그 URL을 던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 오토데스크 뷰어는 프리 뷰어이기 때문에 누구나 접속이 가능하고요. 물론 오토데스크 어카운트가 있어야 되겠죠. 네. 제가 3D 뷰에서 저 오토데스크 마크에 대한 어떤 로고를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빔 360에서 작업을 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로고 수정을 마크업을 요청을 하시면 그 담당자가 웹상에서도 코멘트를 날린 걸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1층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층에서도 출입구를 문의 위치를 매저를 해봤더니 좀 약간 사이즈를 바꿨으면 좋겠다 아니면 출입구 위치를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코멘트를 굳이 레빗을 키지 않고도 웹상에서도 검토를 하시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을 싱크를 하게 되면 레빗에서 어떤 부분에 어떤 코멘트가 돼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하셔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조금 아쉬운 거는 레빗 자체에 마크업이 되진 않지만 네. 바로 옆에 있는 창에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정하라는 걸 보시니까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답변을 날리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가 추가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바로 쉐어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 부분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만약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으신 그런 진짜 발주처라던가 다른 이해관계자들한테 요 링크를 내보내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링크 URL만 전달을 하게 되면은 설치하지 않으신 분도 그 URL로 접속을 해서 네. 그 모델이라던가 도면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기존에 제가 프로젝트를 했었을 때 했던 방식은 네. 레빗에 필터 기능을 넣어서 어떤 코멘트가 있으면 주황색, 코멘트가 없으면 녹색, 이렇게 해서 저도 모델링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이제 소장님들한테 컨펌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쉐어드 뷰가 있다라고 하면 굳이 저렇게 코멘트를 계속 찾거나 아니면 검색하고 이러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코멘트가 많을 때는 그 코멘트를 검색할 수 있나요? 네, 엑셀 파일로 코멘트 날린 거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뷰를 찾아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런 검토라던가 서로 협업하는 데 어떤 매너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능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델을 업로드를 하시잖아요. 네. 그럼 모델을 업로드를 하시게 되면은 30일이 지나면 네. 이 모델이 그냥 익스파이어드 됩니다. 네. 지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30일 후에 그럼 또 못 쓰나 그게 아니라 만약 그러면 모델을 또 업로드를 해주셔야 되겠지만 하나의 업로드된 모델의 기준은 30일 이후에는 익스파이어드 된다. 그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익스파이어드 된다라고 하면 네, 연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따로 모델을 올리지 않으셔도 계속 그 코멘트를 유지하실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오토데스크 닥스에 올리시는 게 아니고요. 오토데스크 프리뷰어이기 때문에 누구나 접속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토데스크 뷰어를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쉐어드 뷰라는 아이콘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네, 그러면 어떻게 인터페이스 부분 정리를 한번 좀 해주시자면. 네, 일단 첫 번째는 오토데스크 닥스라는 기능이 들어왔다는 거, 그다음에 GD 관련돼서 인터페이스가 바뀌었다는 거, 그다음에 로드 오토데스크 패밀리라는 탭이 새로 생겼다는 거, 그다음에 쉐어드 뷰 기능이 생겼다는 거, 이렇게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중에서도 이 클라우드 펑션에 대한 강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모델링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네, 차장님 모델링 부분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테이퍼월이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기존의 타원벽, 사선벽, 그다음에 테이퍼벽 이렇게 이제 벽이 새로 생겼는데 뭐 그 기능을 조금 한번 보시면 저희가 솔직히 건축에서는 많이 쓰지 않는 벽 같아요. 네, 그 사선벽. 옹벽이나 뭐 이런 네. 쪽 거의 토목 쪽에 많이 쓰이는 게 저 테이퍼월일 것 같거든요. 네, 뭐 영상을 보시면은 2021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기능이 실은 없습니다. 네, 네. 제가 각도까지는 이제 조정이 되는 거가 21까지는 되지만 그 다음에 뭐 기울어진 곡선벽 같은 경우도 뭐 사선으로 넣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테이퍼벽 같은 경우는 기존 방식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뭐 벽을 이제 결합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따로 모델링을 해서 벽을 올리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로 했는데요. 그 외에도 벽 기능 중에 업데이트가 된 게 사선벽 같은 경우는 수정이 안 됐어요. 에디트 월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프닝을 가지고 벽을 잘라낸다든지 뭐 이런 작업이 있었지만 2022 같은 경우는 기울어진 사선벽에 대해서도 에디팅이 바로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월을 표현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테스트를 좀 계속, 그러니까 기능이 같다는 걸 계속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저기서 에디트 월을 하면은 물론 오프닝도 되고 그리고 벽의 어떤 자유도를 조금 더 준 케이스인 거죠. 형상이 레이아웃이 변경되면은 그냥 바로 수정도 할 수 있고 사선벽이어도. 근데 사선벽도 곡선 같은 경우는 에디팅이 안 되더라고요, 아직은. 그래서 일직선인 사선벽만 지금 현재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 테이퍼벽 같은 경우는 일단 기울어진 사선의 어떤 각도를 제가 좌우를 선택해서 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조금 뭐 저는 많이 쓰는 벽은 아니지만 이제 토목 쪽이나 아니면은 뭐 인프라 쪽 하시는 분들은 레빗을 이용해서 저런 것들을 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옹벽 쪽에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넘어갈까요? 네. 그 다음 업데이트된 사항은 포밋의 업데이트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2022 같은 경우는
기존의 포밋은 저도 썼지만 뭐 웹상에서 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는데 네. 좀 레빗과 연동성도 좀 약했고 그리고 포밋 자체에서 이제 스냅이 잘 안 잡혔어요. 아,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0.01mm까지도 스냅이 잡히고 그리고 메싱 탭에 있는 3D 스케치라는 걸 가지고 포밋과 연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22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팀이나 아니면 좀 더 스케치업으로 작업을 하는 게 편한 팀이 있잖아요. 다 네. 모두 레빗을 쓸 수는 없으니까 뭐 쓰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그럼 포밋으로 보내면 굉장히 빠르게 포밋이 열리면서 제가 보고 있는 그 3D 뷰의 부재가 이제 포밋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레빗에서 넘어온 거에 대해서는 수정은 조금 어렵고요. 뭐 수정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근데 포밋에서 제가 앞에 있는 가벽이 뭐 올라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디자인적으로 저런 벽이 추가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포밋에서 간략하게 모델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레빗으로 보내면 네, 실시간으로 레빗에 그 부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디자인 워크를 하시는 분들과 또는 레빗이 아직 불편하고 스케치업 같은 플랫폼이 좋으신 분들은 좀 연동하기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가는 그 이미지 자체가 네, 그렇게 재료나 이런 것들도 다 연동돼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투박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작업을 하시거나 뭐 메싱 작업을 하실 때도 이제 포밋을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되게 이 부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초기 스케치업이라든가 뭐 이런 스케치하는 거에서는 뭐 포밋이라든가 여러 툴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CC 설계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 레빗이라는 뭐 툴 아니면 BIM 툴을 쓴다라고 했었을 때 우선 레빗과 포밋의 어떤 연동성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업데이트된 사항이 라이노 파일 자체가 이제는 링크 라이노 파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임포트하고 라이노 파일을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링크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테스트를 해보니 2020이나 19에서 못 가지고 들어왔던 형상들도 2022에서는 라이노 형상을 좀 쉽게 가지고 들어오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어떤 디자인의 어떤 메싱을 라이노로 작업을 하고 제가 가지고 들어와서 뭐 메스처럼 자르거나 검토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 디자이너가 저 폼에 대한 형상을 완벽하게 바꿨다라고 하면 저는 리로드 프롬이라는 위치에서 저 파일의 위치만 바꿔주게 되면 네, 형상이 저렇게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라이노와의 어떤 연계성이 더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링크로 가져옴으로써의 그 이점이 또 네.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리바 모델링 부분의 업데이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바 모델링 같은 경우 지금 모델 바 다이아메터라는 그 탭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우선 이 모델링을 하면서 이 바 사이즈를 좀 더 크게 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간섭이라던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 다이아메터 위에 모델 바 다이아메터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모델을 진행하시면서 뭐 간섭사항이라던가 실질적인 디멘전을 좀 반영을 해서 선 체크를 하실 때 이 모델 바 다이아메터를 이용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기능은 리바셋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리바를 모델링 하게 되면은 이게 세트로 되어서 이 세트를 약간 편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트를 여러 개로 쪼개서 작업을 하시거나 뭐 오프닝이 있다면 이 오프닝을 기준으로 해서 세트를 여러 개를 좀 만드셨다면 영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리바셋 같은 기능은 만약 오프닝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이 세트에서의 리바를 삭제를 하고 또한 이 철근 자체의 간격을 조정을 해서 얘를 쉽게 세트 예전보다는 세트 자체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모델링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효율성이라던가 어떤 속도를 많이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리바셋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프닝 부분이라던가 여러 사항들을 세트 자체에서 각각의 개별 철근을 컨트롤 하실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리바셋. 네, 리바셋 네.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리바 2포인트 모델링 같은 경우는 그 2포인트, 1포인트, 2포인트, 2포인트만 그 선택을 해서 그 리바를 굉장히 빠르게 그 간격 스페이싱을 줘서 하실 수 있는 기능인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만약
파운데이션 기초 부분에 이제 철근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 보시면 호리젠탈과 버티컬에 대한 부분을 동일한 이제 호리젠탈과 버티컬이겠죠. 거기에 스페이싱, 이 간격만 줘서 쉽게 모델링 하실 수가 있고 이러한 보강 철근 같은 경우도 이 투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이 보강 철근도 쉽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대비 어떤 모델링에 있어서의 이것도 그러니까 요번 2022의 리바 쪽 보면은 기존보다는 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업데이트된 사항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리바셋이라던가 이 리바 바이 투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보다 빠르고 쉽게 모델링이 가능하시고요. 또한 리바 쉐입 같은 경우는 이런 램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근이 이제 곡면으로 돼갖고 이 램프를 한 번에 모델링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램프 자체에 어떤 곡면 부분이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다 어떻게 보면 분절해서 해야 되거나 좀 쉽지가 않았는데 이 리바 쉐입의 99-1이라는 이 쉐입을 통해서 이 구부림 철근에 대해서 모델링하는 부분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리바 다큐먼트 같은 경우는 보강근에 대한 도면에 대한 표현 방법이 훨씬 더 기능적으로 추가되어서 도면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강근에 대한 부분도 업데이트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근데 또 이거 말고도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그 리바를 모델링을 하고 그 기둥을 복사했더니 리바가 똑같이 맞아요. 쫓아갔죠. 기존의 2021에서는 리바를 모델링하고 카피를 하게 되면은 철근 자체가 같이 따라오지가 않고 그냥 콘크리트 메스 부분만 움직이거나 따라오지 않았다면 요번 2022의 신기능 내용에는 그 부분이 없었지만 보니까 그 리바까지도 카피가 굉장히 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동일한 벽체에서 뭔가 된다면 얘를 그냥 카피를 통해서 보다 빠르고 쉽게 모델링하고 거기에 따른 연결 부분만 좀 모디파이 하게 되면은 굉장히 편하게 리바 모델링이 가능해지실 것 같습니다. 그 시공사 같은 경우 이제 리바 관련돼서 모델링을 하시거나 물량을 뽑기 위해서 이제 다른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쓰시는데 제가 들었던 생각은 리바 모델링 관련돼서 다이나모로 해주고 그리고 그 타입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프로젝트를 적용했을 때 타입이 매칭이 되면은 리바가 자동으로 복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을 테스트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거 테스트하면서 차장님께서 큰 포부를 리바 쪽으로 한번 더 그 스터디가 하시고 싶으시다라는 부분을 보여주셨고, 그다음에 이게 스틸 커넥션 바이 다이나모 부분, 저는 이 기능이 정말 요번 그 구조 쪽으로 업데이트된 사안 중에서는 이 기능이 제일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각 회사마다 철근에 대한 커넥션에 대한 스탠다드 드로잉이 있죠. 그럼 그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커넥션 타입별로 해서 부재의 섹션에 대한 레인지 부분, 그다음에 머티리얼에 대한 레인지 부분을 미리 사전에 라이브러리로 다 지정을 해 놓으실 수가 있거든요. 레빗 자체에서.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시게 되면은 요번 2022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C의 프로그램 데이터에 오토데스크의 해당 버전의 다이나모 폴더에 가시게 되면은 이 스틸 커넥션에 대한 다이나모 코드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영문 버전으로 해서 이걸 한 거지만 코리아라는 폴더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내용들이 빔 투 빔, 빔 투 컬럼이 보호 기둥, 보엠보,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한글로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이나모 플레이어에 로드하시고 이 로드한 거를 가지고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커넥션 부분을 자동으로 해줄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이 레인지 부분에 있어서 라이브러리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당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경로에 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다이나모 코드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고 이거를 다이나모 플레이어에 이제 로드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항목들이 다 뜹니다. 그래서 저는 빔2 컬럼에 대한 커넥션을 이 모델에 해당 랩 모델에 지정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선은 셀렉션을 해야 되는데 그냥 드래그로 전체 모델을 그냥 한 번에 쭉 그냥 커넥션이 적용될 부분을 드래그를 하고 보면은 라이브러리 파일 패스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그 레인지라는 머티리얼이라던가 아니면 섹션에 대한 사이즈 이런 부분을 지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한 번에
이 해당 레인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멤버들에 대한 커넥션이 한 번에 이렇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토 커넥션이라는 부분인데 또 이 커넥션이 적용되고 나서 이 서머리 리스트에는 어떻게 몇 개가 적용이 되었고 이러한 것들이 레포트처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철골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한 번에 다 스탠다드 기준으로 작성을 하셔서 활용하시기 굉장히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너모를 다 내가 일일이 짜야 되냐 그게 아니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으실 것 같고요. MEP 패브리케이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MEP를 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패브리케이션 요소로 변환을 해주잖아요. 변환을 해줄 때 2021에서는 얘를 이제 변환을 해주게 되면은 뭐 댐퍼라던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삭제가 돼서 안 나오지만 2022에서는 이 맵 패브리케이션 파트들이 자동으로 다 인식이 된다라고 되어는 있는데 이거를 차장님하고 같이 좀 테스트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2021 부분에 있어서도 되던데요? 되고 2020 부분에 있어서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업데이트 사항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거 기존에 했었을 때 이거 문제 없이 됐는데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 그 부분은 저희도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런 이슈들이 있더라라는 거를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기능이라는 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그냥 우리가 레빗 MEP 기능으로 덕트라던가 댐퍼라던가 레듀싱 라던가 이런 피팅류들을 다 모델링 했었을 때 이거를 맵 패브리케이션 파트로 전환했을 때 누락되는 아이템 없이 자동으로 다 변경되는 게 이번 2022 업데이트 사항이다 라고는 하지만 하여튼 기존에도 안 되는 아이템이 혹시라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저희가 테스트를 했었을 때는 그 아이템에 있어서는 다 변환이 잘 되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2021에서 이제 이 모델링을 했었을 때 지금 보면은 여기 피팅류들이 좀 이 맵 패브리케이션 파트로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었고 지금 2022는 이렇게 그 맵 패브리케이션 파트로 변환했었을 때 누락되는 아이템 없이 모든 파트가 다 자동 변환이 된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또한 이 모디파이 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만약 피팅류들이 끊겨져 있었을 때, 이 패브리케이션 파트는 모디파이 하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게 저희 MEP 모델링 하듯이 되게 쉽게 그냥 연결하게 되면 자동으로 얘가 피팅류라던가 이런 것들이 변환되고 하는 이 에디팅 하는 부분이 또 2022에 개선된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에디팅 패브리케이션 파트 요 부분이 되게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 중 하나라고, 업데이트된 기능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모델링 부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일단 월 부분이 좀 업데이트 사항이 있는 게 사선벽을 에디팅하는 방식도 새로 생겼고, 그 다음에 테이퍼 벽, 토목 관련된 벽을 그리는 거, 그 다음에 레비투 포밋, 그 다음에 링크 라이노 파일, 그 다음에 리바랑 스틸 모델링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가장 좀 기대가 되고 좀 키워드라고 생각하면 이 포밋에 대한 업데이트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워크플로우를 소개를 하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설계하는 단계에 있어서 그 초기 컨셉셜 디자인 단계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상세 설계 단계에서의 어떤 연동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서요. 포밋 업데이트 사항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분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 포밋에서 수정을 요청한 모델링은 매스 기반으로 들어오나요? 그러니까 포밋에서 만일 정의를 벽이나 기둥으로 레이어로 정의를 하신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레이어 정의 없이 그냥 매스만 모델링을 하면 이제 레빗에서는 그게 어떤 부재인지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임포트 카테고리로 들어오고요. 그래서 딱 매스나 어떤 정의된 객체로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 부분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포메이션. 어떻게 보면 BIM에서의 제일 중요한 건 인포메이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인포메이션의 어떤 그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서 차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일단 필터에 공정 기능이 들어왔다는 게 가장 저는 좋았거든요. 예전에 이제 필터 같은 경우 공정 기능이 없을 때에는 일일이 다 필터의 날짜를 먹인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뭐 타임 마크나 이런 걸 통해서 공정을 기입하거나 아니면 프로젝트 파라미터를 기록해서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 영상으로 보시면
레빗 2021 같은 경우는 필터에 어떤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에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내가 어떤 공정이다라는 걸 먼저 선택을 네.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정에 관련된 정보를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필터를 가지고 뭐 기존의 철거, 아니면 기존, 신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기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공정을 만든 다음에 결국 나비석스에 가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정 관련된 보고를 할 때도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툴을 이용해서 이제 뭐 작업을 했었는데, 레빗 2022 같은 경우는 필터에 공정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표현하거나 아니면 비주얼빌리티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레포트 작업할 때도 굉장히 편하게 네. 편해요.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저 작업을 위해서 저희가 따로 공정 파라미터를 만들어서 일일이 기록을 하고 또 작업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좀 월별 공정표나 아니면은 뭐 이미지를 만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필터를 뭐 몇 가지를 이제 만든 다음에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어떤 공정 관련된 뭐 보고 자료를 만드신다든지 아니면 모델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따로 파라미터를 만드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기존에 있었던 공정 관련된 파라미터를 충분히 이용하셔도 저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게 빔이라는 것 자체가 뭐 설계빔도 있고 시공빔도 있고 한다면 네. 요즘 시공빔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랬을 때 레빗에 요 기능이 추가됨으로써 네. 시공빔의 활용도도 더, 그러니까 뭐 기존에도 하시려면 네. 하실 수 있었지만 그 작업하시는 부분을 굉장히 좀 쉽게 네. 해줄 수 있는 기능일 것 같아요. 제가 알고 계셨던 분이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했을 때 신축과 철거 부분에 대해서 저 필터를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표현이 잘 안 되셨어요, 실은. 네. 근데 아마 그런 리모델링 프로젝트에서도 필터를 이용하면 이제 공정대로 좀 작업을 좀 원활하게 도면화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장님께서 그 말씀해 주시니까 공유 오피스 이런 데도 계속 수시로 이런 그 계약 네. 조건이 바뀌어갖고 네. 이런 것들을 페이지로 관리를 좀 많이 하고 싶어 하시던데 네. 그런 쪽도 굉장히 유용하게 요 필터 기능으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스케줄에 웍셋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저희가 웍셋을 뭐 건축 파트, 구조, 뭐 쉘 이렇게 나누시기도 하는데, 또는 뭐 작업자 이름으로도 이제 작업하실 때 웍셋을 나누시는 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웍셋 기능이 들어오게 되면 뭐가 좋냐면, 저희가 이 웍셋 관련돼서 스케줄링이 안 됐을 때는 일일이 부제를 찍어서 이건 건축이야, 구조야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웍셋이 스케줄링이 되니까 각 월에 대한 어떤 타입, 뭐 구조가 체크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뭐 이것들을 다 스케줄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웍셋으로 저걸 바로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웍셋으로 모델링을 좀 정리하신다든지 아니면 좀 뭔가 어떤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스케줄을 좀 쓰시면 웍셋 관리가 굉장히 빨라지고 편해졌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또 저네요. 네. 네. 인포메이션 부분이 진짜 많네요. 네, 스케줄링 부분이 굉장히 업데이트가 많이 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네. 파라미터가 쉐어드 파라미터인지 프로젝트 파라미터인지를 기존 방식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을 때 그 부분들을 다 지우고 다시 파라미터를 추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빔 매니저분들이 많이 작업을 하셨는데 2020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스케줄 파라미터에서 바로 제가 이 파라미터가 어떤 파라미터인지 빌트인 파라미터인지 프로젝트 파라미터인지 쉐어드 파라미터인지를 확인해서 바로 정리를 해서 스케줄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뭐 스케줄이 아무래도 조금 약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작업을 하셨냐면 다이나모로 코드를 다 짜세요. 네. 그래서 스케줄이 뭐 월은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하니까 아예 차라리 내가 뽑고 싶어 하는 아이템들을 다 찾아서 다이나모로 작업을 하셔서 엑셀로 저렇게 정리를 하셔서 하는 코드들을 많이 쓰셨는데 네. 파라미터도 업데이트가 된 것뿐만 아니라 스케줄도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이런 작업 없이 그냥 바로 멀티 카테고리에서 내가 원하는 전체 지금 사용 중인 어떤 부재 아니면 모델링한 엘레멘트에 관련돼서 모든 걸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검색 기능이 저렇게 있다 보니까 스케줄을 찾고 그 다음에 스케줄에 어떤 항목을 넣는데 굉장히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작업을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 방식과 좀 다르게 아이템이 멀티 카테고리에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월도 안 됐고 네. 바닥도 안 됐고 뭐 5가지 부재에 관련돼서는 이제 뽑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멀티 카테고리에서 모든 부재를 저렇게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로 좀 비교를 드리면 2021에서 같은 모델링을 뽑았을 때는 토탈 엘레먼트가 멀티 카테고리 스케줄 기준으로 1993개만 뽑혔고요. 안 되는 아이템들이 많다 보니까. 네, 2020 같은 경우는 전체 아이템이 다 나오다 보니까 4380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셨을 때는 이제 물량 관련돼서 만일 내가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러면 멀티 카테고리만 쭉 뽑으셔도 이제 다이나모 업데이트 없이 이제 가능하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스케줄 부분에 있어서 판넬 부분에 있어서 그 전기 쪽 일렉트리컬 판넬 부분에 있어서 업데이트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큰 건 아니고 기존에도 이 판넬에 대한 스케줄은 작성이 되었는데요. 여기 보면 파란색 2022에서는 이 오토 쉐이딩 포 디스플레잉 로드라는 부분이 체크 온오프를 하실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각각의 단상 기준으로 해서 차단 기수가 다르게 되면은 이 일람표, 이 스케줄이 이렇게 높낮이가 다 달라갖고 각양각색의 타입들이 나왔다면은 지금은 저 오토 여기에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동일한 차단 기수의 상관없이 동일한 레포트 포맷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문서화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나 이럴 부분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저거 찾으려고 스케줄을 계속 봤는데 네, 스케줄에 없고 어널리시스. 네, 네, 맞습니다. 어널리시스 탭에 가시게 되면은 저 판넬 스케줄을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키 스케줄이 또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예전에 키 스케줄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파라미터까지는 가능했지만 쉐어드 파라미터는 좀 불가능했어요. 근데 키 스케줄에서 이제 쉐어드 파라미터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재료명을 표기하신다든지 아니면 일괄적인 어떤 정보를 회사 기준으로 다 넣어야 된다. 그럴 경우는 키 스케줄에 있는 쉐어드 파라미터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실내재료 마감표 기준으로 지금 작업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튜브나 다음 웨비나 때 이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라미터 서치 기능이 아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줄과 파라미터 관련돼서 이제 서치 기능이 들어와 있다는 거가 업데이트 사항입니다. 네, 패밀리 카테고리 부분인데요. 2021 대비 2022에는 14가지 항목에 대한 카테고리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브릿지라던가 이런 토목 쪽 해갖고 뭐 피어라던가 뭐 토목 쪽 요소들에 대한 카테고리들이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뭐 유지보수 관리한 부분, 그다음에 또 이런 그 전기나 이런 쪽 부분에 대한 카테고리들이 이렇게 추가가 되었는데요. 아마 패밀리 작업하시면서 대부분 뭐 제너릭 모델로 해갖고 그냥 이렇게 작업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요 패밀리 작성하실 때 추가되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 어떤 가시성 조절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요 항목들을 활용을 하셔서 패밀리 카테고리 항목을 활용을 하셔서 패밀리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포메이션 관련돼서 저희가 필터 관련돼서 업데이트가 됐고, 그 다음에 스케줄 관련돼서도 기능이 계속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쓰시는 파라미터의 어떤 서치 기능을 통해서 파라미터 관리도 조금 더 빨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매일 제너릭 모델만 쓰셨다고 하면은 이제 14가지의 카테고리 항목이 추가된 새로운 카테고리로 이제 부재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큰 업데이트 사항은 스케줄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과 또 패밀리 카테고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2D and 3D 도큐먼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코드를 짜셨던 것 같아요. 2017부터 이제 그리드가 3D에서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CAD로 그리드를 그려서 각 층별로 복사해서 이제 3D에서 보고 이제 작업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2022 같은 경우는 그냥 쇼 그리드라는 그 비저빌리티 탭에서 선택을 하셔서 내가 어느 층에 있는 그리드를 보고 싶다라고 선택을 하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좀 보여드리면 저희가 레벨 기능이 들어오기도 했고, 또 그 다음에 들어온 기능이 3D 그리드 기능입니다. 그래서 내가 층별로 보고 싶어하는 그리드를 확인할 수도 있고, 또는 나는 1층만 보고 싶은데, 나는 2층만 보고 싶은데, 저렇게 뷰를 선택을 하시면 층별로 저렇게 아이소메트리에 바로 그리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표기하거나 아니면 뭔가 작업을 하실 때 뭐 그리드가 꼭 필요하셨던 분들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기능입니다. 되게 좋아하실 수 있는 기능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태그 같은 경우는 또 멀리언이
태그가 안 됐었어요. 없었죠. 멀리언 네. 태그가. 그래서 저희가 뭐 텍스트 노트를 쓴다든지 아니면 커튼월에 있는 태그를 하나를 변형시켜서 멀리언을 선택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커튼월, 멀리언 관련돼서도 태그가 바로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커튼월 태그를 이제 한번 붙이는 작업을 저희도 해봤는데 제가 커튼월에 어떤 어노테이트를 하기 위해서 클릭을 하면 뭐 커튼월은 당연히 되겠죠. 네. 근데 멀리언을 선택을 해보면 안 됩니다. 안 돼. 그러니까 로드가 뜰 때 저희는 라이브러리를 찾아서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로드 오토데스크 패밀리에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멀리언 관련돼서 난 저 태그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저렇게 태그가 불러와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작업을 할 때 클릭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테스트를 하면서도 그랬고 저 로드 오토데스크 패밀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편해하다는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편한데 정말 사장님 말씀대로 유저가 만든 것까지도 참 업데이트가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정말 파워풀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오토데스크 레빗 같은 경우는 오토데스크 닥스랑 계속 지금 연결을 시키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옆쪽에 이렇게 접속할 수 있는 뭔가 아이콘이 새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다음은 그 태그 중에 멀티 카테고리 태그가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예전에는 뭐 다른 정보를 쓰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기하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했는데 이제 다중 태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태그에서 다중 엘리멘트를 표현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국내 건축 이제 도면 과정과 조금은 달라서 저희와는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태그를 하나를 써서 여러 개의 다중 엘리멘트의 어떤 정보를 정의한다든지 아니면 표기를 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멀티 카테고리 태그를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실무를 하면서도 저 부분을 좀 많이 썼는데 일단 멀티 카테고리 부분이 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정보가 같다면 같은 이제 밸류를 표현을 해주고요. 만일 내가 정보가 다르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정보값을 넣어주는데 저 부분도 커스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조금 더 뭐 카테고리를 좀 더 정의를 할 수 있고 값을 이제 태그 값을 컨트롤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업데이트 사항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아이템은 이제 태그 슬로프 관련돼서인데 일단 2022에서 업데이트가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20 버전부터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냥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기존 방식에서도 되는 거가 맞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아이템을 좀 넣어봤습니다. 네, MEP 심볼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저희가 MEP 심볼 같은 경우 실링 부분이나 이런 쪽에 이게 태그가 나오고 했다면은 이 지금 그 프로퍼티 창에서 보시면 아덜에 그 어노테이션, 오리엔테이션에 V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실링에만 그 심볼이 붙는 게 아니라 벽이라던가 이런 쪽에도 심볼이 붙기 때문에 이런 MEP 쪽 요소들을 하면서 이제 심볼을 마킹하는 그런 문서화 작업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기존에는 지원이 안 됐던 부분이 지원이 되면서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컬러 스킴이 변경된 건데 이런 네. 룸 에어리어를 네. 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표를 만들게 되면은 여기 컬러들이 네. 다 이제 룸마다 해서 컬러를 줄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렇게 원색 컬러로 해서 대부분 표현이 되었어요. 그런데 2022에서는 이게 파스텔 톤으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걸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보니까 2021에서는 이렇게 원색적인 좀 컬러가 좀 그렇고 2022는 파스텔 톤으로 하는데 이거는 설계자 입장에서의 어떤 좀 취향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나는 솔직히 원색보다는 파스텔 톤이 좋다라고 하면은 2022의 이 파스텔 톤이 되게 좋으시겠지만 나는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딱 구별되는 그런 컬러가 좋다 하면은 그냥 2021의 이 기능만으로도 만족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2022에서의 이 부분은 파스텔 톤도 쓸 수 있지만 2021의 이 원색 컬러로도 다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선택의 폭이 좀 다양해졌다. 컬러 스킴을 통해서 네.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장님은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저는 솔직히 파스텔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 네. 차장님은 원색이실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핫핑크를 좋아합니다. 네. 네, 저는 파스텔 톤을 더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non-core layer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도 저는 굉장히 좀
현업에서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업데이트 사항 중 하나인 것 같아요. 2021 버전까지만 하더라도 건축이라던가 구조벽을 따로따로 모델링 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익스테리어라고 인테리어 쪽을 갖고 별도로 모델링을 하셨었는데, 만약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한다면 그냥 한 번에 모델링을 익스테리어랑, 그러니까 구조벽하고 건축벽을 다 모델링 하셔서, 여기 non-core 레이어라는 네. 비저빌리티에서 체크만 오프를 하시게 되면은 네. 건축벽이 다 사라지고 구조벽만 남게 되거든요. 월에 대한 코어 레이어만 남게 돼요. 레이어를 그래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서 어떤 규모가 크다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크지 않는 부분이라면 네. 이 기능을 통해서 구조 도면이라든가 이런 거를 작업하시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기능이 어떻게 적용이 될 것 같나요? 일단 이게 들어왔다는 거는 복합벽으로 충분히 구조도를 그릴 수 있다라는 네.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용량 문제 때문에 뭐 스트럭처와 뭐 외피와 건축을 많이 구분을 했었는데,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닌 이상은 아까 정도 제가 뭐 한 7층 정도 오피스는 저는 그냥 한 복합벽으로 다 작업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구조도면도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뭐 레빗 같은 경우 퍼포먼스 부분에서 말씀하실 때 사장님께서 작업자가 핸들링을 어떻게 이 VV 창을 통해서 잘 하냐에 따라서도 퍼포먼스 부분은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라고 네. 하셨는데, 이 부분도 되게 좀 그런 의미에서도 좀 활용도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네요. 네. 네. 그리고 네, 그 사장님 다음에, 슈트 네. 리비전 설명해 주시죠. 네, 시트 리비전 같은 경우가 저희가 리비전 넘버를 달 때 커스텀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 부분 이제 커스텀해서 우리는 뭐 알파벳 기준으로 하겠다, 아니면 우리는 넘버 기준으로 하겠다, 이제 회사 각 고유의 기준으로 그 리비전을 좀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트 어널시스가 또 나왔네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루트 어널리시스 기능입니다. 첫 번째 2021에서는 패스가 딱 1A밖에 작업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네. 지금 2022 같은 경우는 1A뿐만 아니라 멀티 패스를 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영상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2022 같은 경우는 로비에서 저 바깥까지 나가는 길이 어떻게 나가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최단 거리가 맞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면 그 문을 통해서 나가는 세 가지의 루트가 지금 확인이 됐고요. 네. 그 루트를 통해서 가장 최단 거리와 최장 거리에 대한 어떤 시간적 비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코로나 때문에 업데이트가 된 것 같긴 한데, 각 룸에 대해서 2m로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뭐 표기를 하는 것도 있는데, 저거는 솔직히 뭐 많이 쓰진 않으실 것 같고, 패턴 작업을 하실 때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부분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 보면은 저 중심에서 아웃까지 나갔는데 가장 최단 거리가 이제 녹색이 뜨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색깔별로 일단 패스를 좀 검토를 하셔서, 이 패스가 가장 짧구나, 아니면은 나갈 수 있는 동선이 세 가지구나, 뭐 이런 동선 다이어그램을 그리실 때도 좀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D와 3D의 업데이트 사항을 좀 보시면, 일단 그리드인 3D 뷰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태그 관련돼서 멀리언 태그, 멀티 카테고리 태그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컬러 스키밍도 업데이트가 됐고, 월 레이어도 이제 구조벽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 리비전, 그 다음에 루트 어널리시스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이 기능은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리드인 3D 뷰가 기존의 네. 다이나모나 아니면 캐드롭에서 작업 부분들을 더 추가로 하셨던 부분이 자동으로 된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기능 네. 중 하나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태그의 작업 편의성이 증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또 어떤 분이 주셨는데요. 네. 하나의 태그에 여러 객체를 하는 거와 반대로 하나의 객체에 여러 개를 태그를 걸 수 있냐? 예를 들면은 구조, 스판 태그를 모델링을 나누지 않고 여러 개를 붙일 수 있냐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당연히 가능하고요. 여러 개의 태그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드디어 마지막 기타 부분으로 왔습니다. 다이나모 부분 차장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이나모 같은 경우는 2.10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코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추가가 됐는데, 일단 안정성이 조금 더 좋아졌고요.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좋았던 건 이제 새로 업데이트 된 것 중에, 몇 가지 중에 제일 좋았던 거는 뭐, 어노테이션 관련된 것도 있고, 시트 관련된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도면 자동화를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트의 도면이 자동으로 얹혀지면 밑에 있는 뷰 타이틀 컨트롤이 안 됐어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저희 본사에 질의를 하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관련된 노드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 뷰 타이틀을 사용자가 원하는 사이즈와 위치에 이제 놓을 수 있는 이제 코드가 이제 곧 만들어질 거다라는 것 때문에 좀 많이 네, 좋게 봤습니다. 네. 네, 잘못인가요? 아니요, 네. 잘 보셨습니다. 안 그래도 이 알쓸 다잡하실 때 어느 분께서 그 레빗 왓츠뉴 그때 할 때 다이나모도 다뤄주시나요? 라고 댓글 남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차장님께서 이렇게 다이나모 업데이트 사항도 네. 정리를 네,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IFC4 관련돼서 이제 뭐 익스포트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빌딩 스마트 기준을 저희가 맞췄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에도 IFC로 내보내는데 IFC4 부분에 있어서 추가된 부분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스템 어널리시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존에도 2020서부터 이제 그 MEP 모델링을 하시고 나면은 이제 시스템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보고서를 이제 출력하시고 이게 뭐 하실 수는 있었는데 2021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이스 기준으로 해서 이게 표로 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게 판독하는 부분이라던가 또 얘를 PDF로 뽑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불편했어요. 그런데 2022부터는 이 스페이스 기준으로 해서 얘가 그룹핑이 되고 또 그거를 이제 뽑으셨을 때 되게 비주얼적으로 판독하기 쉽게끔 이 레포트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존에부터 시스템 어널리시스는 있었지만 이런 아웃풋으로 해서 레포트화 되는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 또한 룸이라던가 스페이스에 대한 정의하는 부분이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링크 인벤터라고 해서 저희가 2021에서도 저희가 업데이트 사항 중 인벤터랑 레빗의 어떤 그 레빗2 인벤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 부분 링크는 인벤터 파일이 바로 링크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인벤터에서 레빗으로 변환한 파일을 이 링크 기능을 통해서 불러서 레빗에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링크 인벤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타 사항으로 이제 업데이트된 거는 다이나모가 2.10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됐다는 거, 그 다음에 IFC4로 익스포트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레빗2 인벤터가 되는 거. 이게 가장 큰 업데이트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그중 단연 네. 최고의 기능은 다이나모 2.1로 업데이트 되었다라는 거를 줄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레빗 2020 왓츠뉴 기능들을 보면은 이제 그 오토데스크에서 그 업데이트된 사항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기능들을 다 소개해 드리기보다는 업무를 진행하시는 거에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들만 뽑아서 지금 이번 웨비나에서 소개를 해 드렸고요. 그 밖의 기능들은 오토데스크 그 홈페이지라던가 그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업데이트 사항들이 다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통해서 만약에 난 이거 말고도 더 추가된 걸 더 자세히 알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네. 그런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검색이 가능하십니다. 정리를 좀 하면은 네. 일단 부장님께서 뽑은 키워드는 인터페이스에 관련돼서는 클라우드 펑션이 네. 들어왔다. 들어오셨다. 네, 들어왔다. 네, 모델링에서는 네, 레빗2 네. 포밋. 네, 인포메이션은 스케줄하고 패밀리 카테고리의 업데이트. 네, 그 다음에 2D랑 3D 도큐멘트 작업에서는 그리드인 3D 뷰와 태그에 대한 작업 편의성이 증대되었다. 네, 그냥 기타 사항으로는 다이나모 2.1로 업데이트가 되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 기능이 있지만 실제 이거를 보고 현업에 딱 도움이 되시거나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추려본 거고요. 네. 그래서 5가지 아이템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작업하시는데 요거 보면은 레이티스트 버전 나왔다 하면은 다들 어떤 기능이 업데이트 되는지 궁금해 하시니까 네. 저희가 유용한 기능들로만 좀 추려 본 거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이 어. 중간중간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네. 해주셨는데 네, Q&A를 한번 일단 가장 마지막 질문이 루트 어널리시스를 CAD 도면으로 익스포트 했을 때 레이어가 따로 생성되나요? 네, 따로 생성이 됩니다. 라인에 있는 패스 트래블이라는 레이어로 생성이 따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한무님께서 물어보신 건 리바셋이나 스틸 커넥션 등 구조 분야의 어떤 레빗 기능을 가지고 따로 웨비나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네, 한번 이 부분은 네,
네. 어차피 스틸 커넥션 부분 같은 경우는 어드밴스 스틸하고 레빗이 양방향 호환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와 연계해서 한번 저 부분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토데스크 패밀리 로드 기능이 어떻게 보면 CAD에 있는 디자인 센터처럼 라이브러리를 갖고 올 수 있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네, 뭐 저희도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지금. 네. 저게 진짜 그 오토데스크 닥스로 들어오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정말.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규창님께서 질문하신 메스 포맷은 해주셨고, 네, 그렇습니다. 기타 뭐 질문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Q&A는 여기까지만 네, 진행을 하시죠. Q&A는 그럼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네. 네, 저희가 그 SCK에서 빔 러닝 허브라고 해서 무료로 그 교육 컨텐츠를 업데이트하고 그 단순히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그 AC 컬렉션 안에 있는 제품 이외에도 뭐 CAD라던가 아니면 뭐 라이브러리 생성하는 부분이라던가 여러 이런 컨텐츠들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회사에서 빔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받기도 시간이 어렵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요 아래 URL을 통해서 빔 러닝 허브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각 건축, 그 다음에 플랜트, 토목 카테고리에 맞춰서 거기에 대한 상세 카테고리들이 또 세분화되어 있고 거기에 영상들이 업데이트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좀 접속해서 무료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SCK에서 그 7월에 준비하고 있는 웨비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드밴스 스틸 웨비나인데요. 이 어드밴스 스틸 웨비나 같은 경우도 제가 재작년서부터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아직 어드밴스 스틸의 활용도가 많이 그 어댑션이 많이 넓어지진 않고 있는데 기존까지는 아마 모델링에 좀 포커스해서 모델링하는 부분에 있어서 웨비나를 진행을 했다면 이번에는 실제 여러 어드밴스 스틸을 가지고 프로젝트에 활용하신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특히나 이런 드로잉, 도면 쪽에 좀 포커스해서 저희가 7월 14일 날 웨비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한 아까 그 레빗 인터페이스 변경됐을 때 빔 360이 아닌 이제 오토데스크 닥스로 됐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ACC라고 해서 오토데스크 컨스트럭션 클라우드라고 해서 유니파이드 플랫폼이 새롭게 좀 업데이트된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저희가 빔 360 웨비나도 많이 진행을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이 ACC 플랫폼을 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빔 360과 어떤 차이가 있고 또한 어떤 이 포함된 유니파이드 플랫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이라던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팁들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7월 21일 날 진행하는 요 ACC 웨비나에도 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Q&A 중에 저희가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요. 김인열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논코어 레이어 컨트롤이 평면 뷰에서만 되고 단면에서는 안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단면을 제가 테스트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름이었습니다. 소름. 역시 네. 예리하시네요. 네. 선생님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섹션에서도 되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좀 더 확인을 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그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 딱 시간 맞춰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번 이런 왓츠뉴가 매년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왓츠뉴 웨비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뭐 이거 말고도 이런 웨비나를 진행을 했을 때 아까 되게 좋은 의견 주셨잖아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웨비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런 소중한 의견들을 많이 주시면은 저희가 그 컨텐츠에 있어서는 준비를 통해서 다음 웨비나에 그 준비를 통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좀 많은 의견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왓츠뉴 또 하시는 건가요? 차장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지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웨비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SCK의 이경미,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최용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